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외교적인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최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례가 바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카드입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독자적인 상호 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준 권한이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들어서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에게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무역법 301조를 이렇게 때릴 명분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그 예로 쿠팡 사태를 관련해서 미국 의회 의원 54명이 우리나라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온라인법이 미국 IT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언급한 점을 들 수 있고, 또한 신한염전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최근에 라일리 반즈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서 손현보 목사님과 면담을 했어요.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그 행보는요, 그간 미국의 외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단순 외교 방문보다는 한국 정부의 종교와 인권 탄압 자료를 확보해서 공식적인 외교 기록을 작성하는 목적일 확률이 높아요. 미국은 종교와 인권을 매우 중요시 여긴 나라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인권 탄압국으로 이렇게 낙인 찍은 나라들에게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한 역사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교적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현재 보편 관세가 15%를 맡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역법 301조 관세 12.5%를 추가해서 총 27.5% 관세를 맡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업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순수익률이 겨우 13.55%에 불과합니다. 현대차는 5.56%이고요. LG전자는 더 심각해서 2.2%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세 27.5%를 만약에 물리게 되면 회사 문 닫으라는 거죠. 더 이상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청업체는요? 연쇄 도산하겠죠. 그러면 대기업으로 생긴 상권은요? 대부분 문을 닫게 되겠죠. 또한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들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 수입이 이제 끊기게 되면 그 아파트의 대출 이자를 못 갚게 돼가지고 아파트가 경매에 나올 물건이 많아지게 될 거고, 파산한 가정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 그 펀더멘털이 의심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폭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보다 더 급등하게 될 건데, 최소 1,600원에서 1,650원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상황은 무역법 301조가 시행되는 것을 고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동된 건 아니죠.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잘 외교를 잘해서 이 무역법 301조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우리의 이제 자산 관리라는 거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경제 붕괴와 개인 자산의 파산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혜롭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더욱더 번영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줄곧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렇게 미국의 블루칩 장기 투자입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져도요, 전 세계 사람들은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고 유튜브를 보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거예요. 투자의 기초이자 핵심은 저문한 곳에서 돈을 빼가지고 상장하는 곳, 성장하는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모든 부가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그 시가총액, 기업들 시가총액 다 합쳐도 그거 아세요? 전 세계 비중으로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도 지금 계속 줄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 혼자가 차지하는 그 전 세계 시가총액의 비중이 60%가 넘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독점 기업 사야 된다고. 근데 현재 그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인 그 인공지능, 뭐 AI,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반도체 설계 이런 것들 전부 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기사 보니까 나스닥이 폭락했다고 언론에서 떠드는데요. 그게 참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게 미국이 역사를 보면 보통 1년에서 2년만 뭐 길어봤자 2년 반 정도가 되면 이런 것들 다 극복하고 전 고점을 찍기 때문에 뭐 단기 투자야 뭐 위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미국 시장만큼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이 높은 시장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자기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더 증가시켜서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